어제 명태균의 변호사 남상곤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홍준표 시장님과 명태균의 공개되지 않은 만남이 3차례 더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상곤 변호사가 주장한 만남에 대한 사실 여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명태균, 조혜진 의원이 만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5월 6일 현재 인터넷으로 확인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일정입니다. 첫째, 홍준표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확인해 보면은 2020년 5월 6일 그때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입니다. 대구 지역 현안 점검을 위해서 경북대학교를 방문해서 대학 관계자들과 대학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 홍준표 시장님 페이스북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혜진 의원의 당일 일정입니다. 당시 기사를 조회해 보시면은 그때 조혜진 의원은 당선자 신분으로서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로 정책위 의장이 출마하면서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기사가 지금도 조회가 됩니다. 5월 6일 각각 대구와 서울에서 별도 일정을 가진 두 사람이 명태균의 주선으로 동대구역에서 만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책위 의장으로 출마한 조혜진 의원이 당시 무소속 당선자 신분이던 홍준표 시장을 찾아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한 홍준표 시장의 자택에서 만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시장의 자택에 참여해서 선대위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운영한 청년의 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좀 사가지고 왔나요? 시장님 답변이 빵 사가지고 왔어요. 진솔한 청년입니다. 관련 기사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날 11월 17일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시장의 송파구 자택을 방문한 거 맞습니다. 빵을 사가지고 왔고, 문제는 명태균이 왔느냐? 그때 이준석 대표의 수행비서가 명태균과 함께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다라는 정언을 저는 확보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 명태균은 아파트 앞까지 왔지만은 집에는 들어오지 못했고 이준석 대표의 수행비서와 함께 아파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본인이 주선해서 함께 만났다라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 날조 주장입니다. 세 번째,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명태균 3자 회동했다는 주장 뻥터립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조회해 보시면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시장님이 만남이 두 번 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함승희 전 의원님의 주선으로 강남에서 만났다는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사 내용이 틀렸습니다. 2021년 12월 2일 검찰 선배이신 함승희 전 의원께서 저녁을 한번 먹자 해서 홍준표 시장 자택 인근의 일식당에 약속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식당 앞에 갔을 때 식당 주인으로부터 안에 윤석열 후보가 와 계신다, 함승희 의원가 있다, 그 말을 듣고 시장님은 바로 돌아서서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함승희 전 의원께서 주선해서 2022년 1월 19일 서울 대체동 소재 식당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이때 함승희 전 의원은 물만 한 잔 마시고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시장님이 1대1로 2시간 40분가량 만찬을 하셨습니다. 명태균은 이 만남의 과정과 만나는 시간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남상곤이 주장한 3차례 만남이 더 있다는 것은 허위 날조된 거짓 주장입니다. 제가 별도 자료 없이 왔습니다만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당시 언론 기사를 조회해보면은 기자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어제 민주당에서
명태균의 녹취록이라고 명태균과 그 지인이 대화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복당시켜달라고 하루 5번도 더 전화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홍준표 시장님의 복당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복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수성 을에 당선된 이후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은 2021년 5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였고 시장님은 내 손으로 1993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수사하고 구속시킨 사람한테 내가 복당 심사를 받을 수는 없다 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아예 복당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윤상현 의원은 복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복당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김기현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2021년 5월 10일 복당 신청을 했고 6월 11일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6월 24일 날 복당이 되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의 녹취처럼 시장님께서 김종인 체제에서 복당 신청을 또는 부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여론조사의 시점이 대선 경선 이후 시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선 경선에서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가 누굽니까? 당시 홍준표 후보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11%를 이기고도 당신과 민심이 분리되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인 홍준표가 가해자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또 그 법률 대리인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모든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특검이든 검찰의 해명 수사든 중앙지검이든 반대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해서 이런 거짓말들이 더 이상 이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제 남상군이 주장한 세 차례 만남에 대해서도 오늘 즉각 검찰에 고발합니다. 9번째입니다. 우리가 고발한 이 9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더불어서 이미 확정은 아니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또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낙선을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추가됩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윤 대통령 부부를 팔아서 호가호위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민주당에 붙어서 내 살 길 찾겠다고 없는 사실을 계속 흘리고 있죠. 민주당은 그 명태균의 녹취록을 과연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언제부터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민주당과 명태균이 별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자웅동체입니다.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흘리는 것이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면은 왜 이런 허위 주장으로 또 하필이면은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들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겠습니까? 대선을 목적에 둔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은 이런 허위 사실, 거짓 날조 행위가 반복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2017년 탄핵 대선 때는 사실상 형식적인 경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소멸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당 지도부가 거의 매일같이 창원까지 내려와서 시장님께, 그땐 도지사죠, 출마를 요청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선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였고 추대와 다름없는 경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직을 유지했던 것은 그때는 사퇴하면은 도지사 보궐선거가 생기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사퇴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사퇴를 하느냐. 여러분, 경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경선에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선은 만약 조기 대선이 된다면 더 치열하겠죠. 누구도 경선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생긴다면 시장을 사퇴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수의 위기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내가 경선에 떨어지더라도 내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 두고 가겠다라는 그런 나이브한 자세로는 이런 비상한 시국을 돌파할 수도 없고 또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도 없다라는 저는 그런 의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동안 오세훈 시장 또 저희 시장님 포함해서 여론조사 관련한 수많은 의혹들을 명태균과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여론조사에도 홍준표 시장이 관여하거나 인지한 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도대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또 카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실정법에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단순히 만났다 안 만났다 카톡을 주고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이 엄중한 대한민국을 흔들 만큼의 요소가 됩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답은 제가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실명 거론됐다는 게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실명 거론 최용희, 박재기. 그러니까 A씨도 추가로 또 나왔는데 A씨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최용희가 자기가 직접 입금을 못하니 대리인을 시켜서 입금했다라고 이미 기사 다 나와 있습니다. 없는 내용이 다시 보도된 바 없습니다. 아마 노컷 뉴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이미 다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네. 세 번의 만남 같은 경우는 네. 기사 나왔거나 간접적으로 설명하시고요. 네. 정확하게 시장께서는 안 만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택에서 만났다는 거, 당시 이준석 대표의 수행비서 확인해서 바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날 때 누가 했느냐? 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12월 2일 날 만남이 성립되지 못했다 했죠. 자택 옆에 선우가라는 식당입니다. 시장님은 알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함성희 전 의원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두 분이서 식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립되지 못하고 1월 19일 날 만날 때 마찬가지로 장소 선호가였습니다. 가려고 하니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미 공개가 되어버려가지고 급하게 장소를 대치동으로 옮겼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오늘 또 썼겠습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계속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사기꾼의 매일매일 벌이는 날조라면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기사를 가려 써주셔야죠. 어제 남상군의 인터뷰 이후에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정치 불혹하로 감옥에 있는 사람의 그 입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이 매일 이렇게 거짓말에 놀아나야 합니까?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당 차원의 당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탄핵 자체를 반대해왔고 탄핵이 기각되어서 대통령께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가 시장님도 당도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당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것도 앞뒤가 좀 맞지 않겠죠. 문제는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선을 준비해왔고 지금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준비된 서면 자료도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관계 확인하고 또 어제는 세종시 출장 갔다 오느라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다만 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언론이 국민이 다 총동원되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사안인지 실정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누굴 만나고 안 만나고 어제 공개된 사진처럼 선거를 앞둔 후보자가 행사장에 가서 그 사회자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다른 행사에 가더라도 행사의 주요 참석자 VIP들이 사회자하고 인사하고 갑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하면은 악수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고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까?
조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다 정확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를 저는 호소드립니다. 질문 없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